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9월 14일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앞서가지고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진단평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9월 18일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나왔네요. 자, 진단 평가하는 방법은요. 자, 요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9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도 누락 없이 모두 다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자, 제가 요렇게 우리 공지사항에다가 올리고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잘했어요. 자, 요렇게 출석 과제물을 분계를 잘 끊어 가지고 해당되는 이메일 주소로 잘 보냈어요. 자, 우리 여기 이메일 제목 설정하는 거 있죠. 좀 미비된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이메일 제목을 수정해서 보내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성명 요건 안 넣어도 되죠, 그죠? 네, 요거 갈로 친 거는 이름을 넣으라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그죠? 학번 이런 거, 이 갈로 친 거는 넣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학번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라는 거지 뒤 학번까지 넣으라는 건 아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과목명 요것도 넣는 거 아니다. 자, 요렇게 부가가치 신고 납부라고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다 잘 따라줬고요. 몇몇 학생들이 우리가 통일되지 않게 보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자, 요거 제가 나중에 리포트도 받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리포트가 중요한 리포트가 누락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이메일 제목 보내는 거 통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규격화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배워봤다, 그죠? 자, 잠시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죠? 자, 부가가치는 우리 그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을 받지 않은 그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제로 이 부가가치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가세할 수는 없습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나타내는 우리 부가가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그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된다. 그죠? 누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느냐? 돈 받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그죠? 그리고 우리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모든 재화 용육 공급에 대해서 가세하는 자, 일반 소비세고 우리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가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도 하고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세고 그리고 국경세나 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두고 있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도 두고 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유통 단계마다 가세하기 때문에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데 이때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야 중요한 게 영리 못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뭐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죠? 사업자는 우리 부가지세법과 소득세법으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부가지세법상 가세사업자와 그리고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부가지세법상 가세사업자는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뉘고 일반가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그리고 부가지세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고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다. 그죠? 요거 잊으면 안 된다. 그죠? 이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액까지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증빙은 가세사업자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고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죠? 그리고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자, 납세지. 자,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우리가 판정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장별로 아래에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결정이 뭔지, 경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납세지를 결정을 하려면 사업장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업종별로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이 사업장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았다. 그죠? 자, 그래서 노란색 박스로 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 여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직매장도 있고, 하치장도 있고, 임시사업장도 있고, 여기서 직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에 아예 해당되지 않고,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 이것도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가세를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중간에 멈췄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지워지네요. 자, 할 수 없지. 자,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러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꺼번에 우리 납부하거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한다. 그죠? 하지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 의무 이행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할 수 있다. 그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의 큰 차이점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협력 의무를 그 하나의 사업장 등록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개념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자,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요, 우리 주사업장을요, 법인은 본점만 할 수 있어요. 본점만. 뭐 개인은 주사무소밖에 안 되니까 그죠? 요거는 차이점이 없는데 우리가 주사업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 한 개의 사업자 등록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예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타블릿이 없어가지고, 아셨죠? 자, 하나로밖에 다 될 수 없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을 선택을 해서 주사업장으로 봐가지고 납부나 환급을 총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념 잡았죠? 자, 안 헷갈리려면 무엇을 생각을 해라? 사업자 등록증 개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총괄 납부와 그리고 환급 그죠?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간주 공급. 자, 오늘 진도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있죠. 네, 요거 공급 의제 배제.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청하고 포기는 언제 하느냐?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가세기간이 시작하기 전 20일 전.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때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적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가세기간 전 20일 이내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 적용을 받고 싶지 않은 가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자, 어떤 가세 간청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까지는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개념 잡기 좋죠? 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이상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무조건 1개예요. 무조건 1개. 그러니까 주사업장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적용하거나 또는 포기를 받고자 하는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만 하는 것이지 승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4절 가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가세기간은요 원칙적으로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1기, 자, 상반기라고 한다. 그죠? 2기,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는 가세기간 종료일, 자, 1기 가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6월 30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 될 거고요. 자, 2기 가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제2기의 가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가세기간의 가세표준가 세액을 신고도 하면서 납부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6월 30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면 제1기 신고 납부는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요. 자, 2기 가세기간은 가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부터 25일이니까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사업자가 3월 15일 날에 자, 폐업을 했어요. 이렇게 폐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3월 15일은 우리 자, 1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럼 1기는 1월 1일부터 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3월 15일의 말일은요. 3월 31일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폐업하는 사업자의 가세 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입니다. 요때부터 25일 이내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폐업자들은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1월 1일 날에 폐업을 했다. 그럼 1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월 31일이죠. 그러면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일반 사업자. 이 일반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또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계속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겠다. 그죠? 똑같이 1기, 2기 이런 식으로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요 두 가지다. 그죠? 자, 신규로 사업을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세기간으로 하느냐? 자, 폐업을 했으면 어떻게 가세기간을 잡느냐? 신규 사업자는 경우는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사업 개시일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자, 그 말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고요. 사업 개시일은 임의의 숫자가 되겠다. 그죠? 만약에 3월 1일 날에 개시했다. 그럼 3월 1일이 사업 개시일. 그러면 6월 30일까지. 자, 만약에 9월 5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만약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좀 키우고, 자, 방금 전 동그라미 1번. 자, 신규 사업자는요. 자, 사업 개시일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이다. 그죠? 자, 우리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자, 선 사업 시작 후 사업자 등록. 자, 요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사업 개시 전 등록은요. 언제를 가세기간으로 하느냐? 자, 등록일로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을 가세기간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요. 선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셨죠? 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 사업자, 요 먼저 사업을 개시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묶어 놓게 되면 자, 빠른 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묶어서 자, 이거를 통합을 하다 보면 자, 패스트. 자, 빠른 날입니다. 어떤 날요? 사업 개시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우리 이제 그 가세 기간의 첫 출발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사업 개시일 또는 등록일 중에 빠른 날부터 당해 가세 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셨죠? 자, 요 표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표현 아셨죠? 자, 우리 폐업자다. 자, 폐업자의 원칙은 이거다. 그죠? 자, 당해 가세기간 개시일 그게 자, 1기라면 자, 1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2기라면 자, 7월 1일이 된다. 그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 첫 스타트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지만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은 정해져 있고 폐업자는 기존 사업자인데 폐업을 하는 거니까 가세기간 개시일이 정해져 있고 요 폐업일이 그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폐업일을 가세기간 종료일인데 자, 실질적으로는 이 가세기간 종료일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 가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하게 법령상으로는 가세기간 종료일은 폐업일입니다. 폐업일. 자, 그리고 나서 신고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어요. 자, 요 케이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가세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패스트 적용이 안 되는 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록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를 하나의 가세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자격증만 공부한다면 이런 표현은 필요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사업 개시일 있죠. 업종별로 조금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조업은요, 제조를 개시한 날, 강업은요, 채취나 채광을 개시한 날, 그 외에는 공급을 개시한 날입니다. 아셨죠? 공급을 개시한 날. 제조는 만들기 시작한 날. 그냥 만들고 팔았을 때를 사업 개시로 보는 게 아니고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를 사업 개시로 보는 거고, 강업도 채취를 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를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채취할 때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도 구분되는 게 있지만 러프하게 생각을 한다면 제조업이나 강업 외의 업종은 그냥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한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세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끊어가지고 예정 신고 기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일반 사업자면 기존 사업자 또는 계속 사업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그죠? 자, 상반기 내에서도 우리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기 한번 볼까요? 자,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 2기는 하반기에 속하는 날짜인데 우리가 분기로 따진다면 3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분기를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요, 똑같습니다. 사업 개시 또는 등록일. 자, 여기서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웠었죠? 그렇죠. 자, 패스트. 자, 두 개 중에 빠른 날로부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맞나요? 네. 확정 신고는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가세 기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5절입니다. 자, 우리 사업자 등록인데요. 자, 우리 기본 개념 챕터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학습 분야죠. 자, 5절 사업자 등록인데 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그리고 그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세무관서에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국가가 이렇게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세무행정상 그 좀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랑 마찬가지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우리 사업자들이 알아서 국가에 하지 않으면 국가는 일일이 찾아서 가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상당히 있겠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인적 사항이나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는 어디인가, 대표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나 있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 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일까지 공급가액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일까지가 아니고 신청일 전일까지 공급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1%에 대한 우리 그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자, 다만 가세 기간이 끝난 후, 자, 우리 1기, 2기 법인은 예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 가세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만약에 제1기라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대요. 아셨죠? 언제까지 하면요?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요, 언제까지? 자, 2일까지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요게 개정세법입니다. 그전에는 언제까지 했냐면 원칙이 3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 문제를 풀다가 3일이라고 나오게 되면 옛날에는 3일이 맞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2020년 7월 1일 지났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2일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 상당히 큰 디메리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대해서 1% 매기는 것도 상당히 큰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뭐 납부세액의 뭐 0.5%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급가액이니까 우리 도매상들 같은 경우에는 막 30억씩, 50억씩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급가액의 1% 또는 30억짜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27억 원짜리 뭐 상품을 샀는 경우 그럼 2억 7천이 매입세액이잖아요. 불공제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3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 2교시 때 계속 달아서 진행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만납시다.